안녕하세요. 정척입니다. 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합격률을 보시면 쉬운 회체가 있고 어려운 회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25% 이상의 회차가 쉽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총 14회 회차에서 25%의 회차는 총 7개입니다. 2회차가 좀 쉽게 나왔으니까 3회차도 어렵게 나오겠다? 이건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시험장에 가봐야 아는 거죠. 어렵게 나온다면 기간이 짧기에 어쩔 수 없더라도 만약 쉽게 나온다? 그때 가서 공부할 걸 후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남은 시간이 2주일에서 일주일이다. 그 전까지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아무런 공부를 안 했다면 제가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출 중심의 회독입니다. 무조건 기출입니다. 문제는 난이도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 변형, 그리고 신출문제. 자, 기출문제는 이전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형태이고요. 자, 기출문제 응용은 이전 기출문제에서 묻는 게 조금 달라진다거나 뭔가 조금 바뀐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신출은 이전 기출과 아무런 관련 없이 새롭게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자, 남은 기간 이 모두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출문제만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자, 기출문제만 제대로 공부해도 기출문제 변형도 풀 수 있고 합격점 60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처럼 남들을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고 절대평가 60점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신출은 어떻게 할까요? 신출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신출을 커버할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대비 가장 효과 좋은 방식만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좀 단호하게 바로 기출부터 푸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론서부터 들어가고 이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자, 이론부터 공부해야 기본기가 쌓여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 이해력이지 하나의 완성된 이론 강의 커리큘럼이 아닙니다. 또한 강사가 이론에서 강의한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자, 기출문제를 보면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제대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연도별 기출문제입니다. 시중에 존재하는 기출문제를 가져와서 설명한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제가 준비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 우선 문제를 한번 싹 봐요. 본 다음에 바로 해설로 갑니다. 해설. 이때 약간 반발심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런 개념이 없는데 이거 가능해? 네,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자, 우리 생각을 전환해서 우리는 이 기출문제의 해설을 이론서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설을 보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 해독이 진행될수록 이해도는 높아지면서 문제는 푸시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해설로 학습을 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 1회독에는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걸 알아야 하지?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키워드. 내가 모르는 키워드. 내가 만약 클래스를 모른다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인스턴트도 체크를 해주고, 메인 메서드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코드를 한 번은 이 흐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자, 초보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이해는 해독이 진행되면서 해결됩니다. 그냥 키워드만 보고 넘어가세요. 해설로 바로 봐서 DDL 명령어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리에이티브 인덱스 명령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체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필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 이론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문제들은 사실 제가 구분을 했는데 응용이 필요한
코딩 관련 문제들이고, 자, 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설 바로 보면 이렇게 단답형 문제, 이론을 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암기형이에요, 암기형. 이런 암기형들은 각자의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따로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너무 이 이론을 깊게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된다고요. 문제만. 그렇기 때문에 실기에서도 이론은 너무 깊은 내용을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암기 위주로, 여기는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로 해결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1회 독에서 해야 할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한다. 이때는 키워드를 체크한다. 그리고 코딩형 문제와 단답형 문제를 구분한다. 단답형 문제는 본인만의 방법으로 암기장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서, 자, 이제 이해독을 진행하면 단답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틈틈이 시간이 날 때 암기해 주시는 거고, 자, 이제 코딩 문제, 응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해설 보면서, 자, 우리 키워드를 알잖아요. 키워드. 이런 거를 AI나 아니면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추천을 하자면 이 실기 이론 강의 말고 이 해설해주는 강의가 있어요. 연도별로 된. 그 각자 찾아보셔야 되는데 해설 강의를 들으세요. 해설 강의. 그러니까 찾는 것도 사실 시간이 걸리니까 해설 강의를 봄으로써 이걸 해결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주시고, 자, 앞서 설명했지만 우리 다시 설명하면 우리는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서 이론을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전체적인 이론에 대한 맥락은 알 필요 없고 해당 개념을 파편적으로 알고만 있어도 문제는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독부터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 것과 모르는 것이 구분되겠죠. 자, 3회독부터 필요한 거는 삭제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뭐 일주일 정도 남았다면, 지금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이해가 된다면 시험장에서도 분명히 확실하게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수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실수한 게 뭐냐면 아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이제 확실히 풀 수 있는 것과 진짜 모르는 것을 계속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3회독부터는 중요한 게 삭제입니다. 삭제. 내가 일부 문제를 봤는데 이해가 됐어. 그러면 지웁니다.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장 가도 풀려요. 얘도 알아. 지웁니다. 그런데 얘는 봤는데 내가 잘 못 풀겠어. 그러면 남겨두는 거. 체크하고 남겨두고, 그럼 이 과정을 반복하면 아는 것은 삭제되면서 모르는 것만 남겠죠. 그러면 4회독을 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때 비약적으로 실력이 향상되면서 점수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회독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풀 수 있는 거는 삭제하고 모르는 것만 남겨서 이걸 계속 반복해 주신 거예요. 이 회독이 반복될 때마다 나의 이해는 올라가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험이 막 2개월 남았다. 그러면 뭐 강의 보고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근데 우리가 노리는 것은 신출이 번복된 고난이도 회차에 나오는 것을 노리는 게 아니라 무난하게 합격 가능한 그런 회차를 노리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합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 끝났고, 만약 실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출을 정리한 강의가 필요하다면 해당 강의를 들어주세요. 제가 만든 강의인데 무료이고 강의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에 맞춰서 실전적으로 최대한 압축적으로 만든 강의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